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네 번째 챕터 돈이 되는 발명의 구체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내가 어떤 방향에서 이 발명의 실마리를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면 지금 되는 돈이 되는 발명의 구체화 방법은 이렇게 기회를 포착했을 때 어떤 같은 문제라도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중에 어떤 거 골라서 해결해야 될지 또 가급적이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내가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돈이 되는 발명을 결정하는 본질은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단점, 부작용, 고통. 결국은 고통을 포착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고통을 포착하는 게 기본적이고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인 해결 수단을 제시를 하는지 이 고통과 해결 수단의 양대 축이 바로 돈이 되는 발명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치명적인 고통이다. 이거를 가급적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가장 빠르고 쉽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해결 수단을 갖다 붙이는 게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주 볼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우주 볼펜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우주 볼펜, 스페이스 볼펜 얘기 들을 때는 시장이 너무 작다. 결국 우주에서 사용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너무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어쨌든 우주에서 사용하라는 사람들한테는 이 볼펜이 이렇게 지구에서 쓰던 볼펜이 안 나오는 거는 큰 고통이란 말입니다. 번거로워요. 그러면 이거를 우주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가장 적절한 해결 수단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물론 만들어 왔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그때 개발할 때 이거를 이제 일설에 의하면 소련 우주인들한테 보여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바보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만들어 우리는 연필 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 해결 수단이 정말로 이게 가장 베스트냐 더 쉽고 더 간단한 해결 수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하는 게 이게 진짜로 중요한 돈이 되는 발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발명을 할 때는 돈이 되는 발명을 향해 나갈 때는 정말 큰 고통을 정말 괜찮은 효과 수단을 이를 전문 권리 시켜야 되는데요.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작아요. 고통이 작은데 이거를 너무 큰 거창한 해결 수단을 갖다 놨어요. 우주 볼펜이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것 아닌 고통인데 이걸 너무 거창한 해결 수단을 갖다 놓은 지구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게 별게 아닌 고통인데 너무 잘 만들기만 해서 이거는 별로일 수 있고요. 음. 또 소련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아니 큰 고통이긴 한데 저 우주 볼펜 만든 게 뭐 굳이 그렇게 뭐 썩히 괜찮은 수단인 것 같지가 않아.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는 이런 게 있겠죠. 자, 고통 자체는 큰데 해결 수단 자체가 너무 민망해. 저걸 어떻게 써? 이런 경우는 좋은 발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발명은 상대적으로 큰 고통, 너나 할 것 없이 이것 때문에 다들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이 정도면 정말로 편하게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 주변에서 많은 고통 중에서 이건 정말 치명적인 고통인데 이건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정말 정답에 가까운 돈이 되는 발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고통을 해결하는 해결 수단을 뭐 보통은 이렇게 발명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경험적으로 야 이거 되게 불편한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때까지 살면서 겪었던 것, 경험했던 것, 알고 있는 것들이 총동원해서 머릿속에 막 유기적으로 얽혀지면서 마치 영화에서 뭐 진짜 뭐 무슨 이런 나무와 풀 같은 것들이 막 이러면서 갑자기 형체를 만들더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형태를 만들면서 짜잔 하고 구성이 만들어지고 나는 발명했어. 이게 일반적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어떤 그 발명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모든 분들이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어떤 식으로인지 좀 내가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름길을 알려드린 겁니다. 기구나 장치 발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성을 더하시면 됩니다. 구성을 더해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이 구성을 더하면 이게 해결될까? 저걸 더하면 저게 해결될까? 저걸 더하면 해결될까? 뭔지 구성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구성을 갖다 붙여는 겁니다. 갖다 붙여서 더하기 방법입니다. 더하기 방법. 근데 이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모양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쵸. 나르지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이제 앞뒤 축은 있는데, 앞뒤 이제 밑창은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찔리니까 밑에다가 보강판을 하나 더 대보자. 이렇게 만들었죠. 아이우드의 구름 같은 경우는 더할 게 어차피 태엽이란 것도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문제가 없을까? 플라스틱 케이스에 씌워서 구멍으로 끼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상의 변경을 통해서 효과를 냈습니다. 기구 장치는 이렇게 더하거나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나 플랫폼 특허 또 어플리케이션 특허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좀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 경우에는 주변에서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환경하고 연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어떤 베이스가 있을 때, 환경이 있을 때 그 베이스에서 그냥 약 셋, 뭐 판매자, 사용자, 운영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있을 때 다른 환경은 없을까? 또 이게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떤 환경에서 뭐 다른 물건은 없을까? 그래, 물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됐겠죠. 요즘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IoT 기술을 이용할 때 주변에 또 IoT 연결 가능한 다른 물건은 없을까? 그런 접목을 통해서 가능할 테고요. 또 하나는 제3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로 연동시켜 가지고 뭔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구성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던 2채널 인증, ARS 2채널 인증. 원래는 인터넷 기반 하는데 별도의 전화기라는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이거는 주변의 사물이죠.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폰뱅킹, 인터넷 뱅킹을 위한 스마트폰과 별도의 전화가 오는 거는 엄연히 채널로는 다른 구성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 이런 수단을 활용했다라는 게 연동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저 중검단 서비스, 중고 오토바이 검증단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연관된 제3자, 그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서비스가 완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물,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을 더 개입을 시켜가지고 연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다른 구성을 더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구성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게 그 다음에 차선입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구성을 하나를 뺐다. 이게 사실은 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뭐 MP3 플레이어 생각하시면서 원래는 이렇게 복잡한 구성이었는데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난 이렇게 만들었어. 심플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특허 안 될까 하시는데 특허청에서는요. 구성이 빠지는 걸 섭섭해해요. 구성에 빠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구성이 유기적으로 엮였다는 그거를 통해서 뭐 진보성 인정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구성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서 생각을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구성을 떠올리기 어려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제가 바로 지난주에 영상 소재로 삼았던 건데요. 어떤 발명은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제로 담았던 게 그거죠.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갖고 와서 내 분야에 접목을 하면 특허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요. 기술 분야가 같으면 안 되지만 기술 분야가 멀리 있으면 이걸 접목했다는 자체가 어떤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내가 발명을 하는데 내 분야에서 내가 아무리 머리 써도 잘 안 된다.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그런 테마 구성을 갖고 와서 채택하면 이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담았던 주제가 이거죠. 택배를 배달을 할 때 쓰는 카트인데 이제 손잡이가 이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거를 택배차에 실을 때 손잡이가 걸거친다.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옛날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옛날에 그 밥상 있죠. 이제 안전뱅이 밥상 그거 냉장고 옆에 좁은 틈에 보관을 할 때 다리 접어 가지고 보관하잖아요. 거기서 착안을 얻어 가지고 이거를 접목을 했다. 그래서 가로로 된 봉을 누르면 접히고 다시 이걸 피면을 딱딱 하고서 이 가로봉이 고정을 하는 이 구조를 채택을 하면 어떨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서 기술을 갖고 오면 이게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분야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어떤 고민, 유사한 환경, 유사한 어떤 숙제를 가진 그런 분야를 찾으면 됩니다. 반면교사 같은 거죠. 롤 모델을 찾아가지고 둘러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나는 이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그런 분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이걸 해결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 케이스를 적절하게 접목을 한다면 그게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좋으니까 그거를 채택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채택을 하면 이 발명의 좋은 해결 수단을 또 완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명을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세 번째 그 챕터에서 알려드린 게 그거였죠. 어디서부터 발명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느냐. 지금 챕터에서 보여드린 건 그렇게 만들어 이제 찾아진 이제 발명의 실마리, 어떤 고통을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걸 골라야 되고 또 실제 어떻게 해결 수단을 이제 도출을 하는데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또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자,